안녕하세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과 국어 공부의 꿀팁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인천고등학교 국어교사 박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청랑고등학교 국어교사 강혜원입니다. 희라쌤 아까 보니까 학생하고 카톡을 주고받으시던데 무슨 일이 있나요? 아, 보셨군요. 저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 학생이 내년에 배울 국어 선택 과목에 고민이 많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하긴 지금 학교마다 내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국어 선택 과목이 엄청 많아져서 학생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겠어요. 맞아요. 요즘은 굉장히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진로랑 흥미에 맞춰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나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방학 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겠네요. 그런데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오늘은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는 어떤 과목인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희라쌤,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는 배우는 내용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아, 그럼요. 화법과 작문은 듣기와 말하기, 글쓰기를 배우고요. 언어와 매체는 언어와 매체를 배웁니다. 네? 그렇게만 애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끝내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영상이 한 1분 만에 끝나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혜원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엄청 잘 설명할 수 있죠. 제가 화법과 작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인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지만 듣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1차10 때 얘기했었죠. 우리는 화법과 작문 과목을 배우면서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글과 담화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글과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와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법도 배울 수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지금 보는 것은 화법과 작문의 내용 요소들입니다. 먼저 사회적 의사소통으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맥락을 학습한 후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학습합니다. 먼저 화법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볼까요? 대화,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 등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잘 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학습해서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수행평가의 발표나 연설, 대학 면접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웁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서로가 처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 전략 등도 배우게 되죠. 작문에서는 자신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의 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과 건의의 글, 나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글 등을 잘 쓸 수 있는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나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잘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겠죠? 와, 진짜 잘 설명해 주셨네요. 화법과 작문을 배우면 일상생활에서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의 발표, 수행평가나 대학 입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하고 화법과 작문 내용이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공손성의 원리를 배웠던 대화의 원리 단원이나 협상, 토론 이런 것들을 배웠던 단원도 있고요. 2학기 때 들어가면 설득하는 글쓰기를 배우는데 이런 것들에서 좀 흥미를 느꼈던 친구들이라면
화법과작문을 선택해서도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법과작문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궁금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배우고 있는 국어 교과서의 듣기, 말하기, 쓰기 부분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합법과작문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혜원쌤, 혹시 화법과작문을 선택하면 어떤 수행평가를 할지도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수행평가의 비중이나 활동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화작을 선택하면 어떤 수행평가를 할지 좀 궁금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게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마다 학생의 성향이나 수준을 고려해서 다 다르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화법과작문을 배우면 이 수행평가를 꼭 실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는 예시를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행평가 예시를 살펴본다면 화법과작문에서 뭘 배우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자기소개서 쓰기 수행평가입니다. 현재 2학년 학생들까지는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활용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공통 문항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수행평가입니다. 자기소개서의 목적과 작성의 유의점 등을 이해한 뒤 작성을 위한 글감을 마련하고 개요 작성 후 초고를 완성하여 친구들과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한 편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쳤네요. 최근에는 대학 입시뿐 아니라 취업에도 자기소개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소개할 모의면접 수행평가도 여러분의 대학 입시 및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행평가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죠. 그러면 기존의 자기소개서 대신 면접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면접이라는 긴장된 상황을 맞이하면 떨리기 마련이죠. 1차 시 때 면접의 준비 과정과 답변 전략을 이해한 후 모둠을 구성하여 직접 면접 상황에 맞는 질문을 만든 후 답변을 작성하고요. 모둠원 간의 모의 면접을 시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과목과 연계하여 진행한 문학작품으로 모의재판 열기 수행평가 사례입니다. 문학작품을 읽다 보면 친구들과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운수 좋은 날에 김첨지가 진짜 아내를 사랑한 것인가와 같은 질문인데요. 이 수행평가는 토론의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선정한 뒤 학생들이 쟁점에 대한 찬성, 반대팀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어요. 흥부전을 대상으로 놀부는 상속법을 어기고 동생의 재산을 모두 가로챈 혐의가 있음. 심청전을 대상으로 심청을 제물로 산 상인들에게는 인신매매의 혐의가 있음 등의 쟁점을 도출하여 토론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이야기만 들어도 재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을 것 같죠? 와, 이렇게 수행평가까지 살펴보니까 화법과작문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네요. 듣기, 말하기, 쓰기를 이론으로 배우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능력들이 길러질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합법과작문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사실 교과서를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신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희라쌤, 여기까지 열심히 설명을 들으셨는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합법과작문은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한데 전에 혜원쌤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아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글쓰기를 원하는 작가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가, 기업에서 협상을 하고 싶은 친구들 맞나요? 오, 정말 잘 설명을 들었군요. 우수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대화할 일이 많은 저희 같은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보고서를 쓸 일이 많은 연구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법과작문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과목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화법과작문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화법과작문을 선택해서 공부했던 친구와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제로 공부했던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겠죠? 자, 화법과작문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현 고3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화법과 작문 과목은 주로 글을 쓰는 방법이나 발표하는 방법 등을 주로 배우고 언어와 매체가 문법적인 것을 주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문법적인 부분보다는 글 작성, 발표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습니다. 평소에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는 내용의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아서 학습이 수월하다는 점이 좋았고 아무래도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글쓰기나 말하기 방법 등을 배우다 보니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와, 이 친구가 화법과 작문 과목에 대해서 엄청 잘 설명을 해줬네요. 역시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매력이 있는지 더 잘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언어와 매체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문법 영역과 매체 관련 영역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영역으로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매체 언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문법은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가끔 문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맞춤법을 틀려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거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국어의 문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어의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규범을 익혀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체는 언어와 어떻게 관련될까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것들은 매체 언어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여기서 매체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를 넘어 소리, 이미지, 동영상과 같이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확장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광고를 생각해 보세요. 유명 연예인이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에 집중하는 광고와 치킨을 먹는 바삭한 소리에 집중하는 광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매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체 언어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매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재미있게 또는 비판적으로 심도 있게 즐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며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언어와 매체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문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시 쌓아가는 과목입니다. 내용 요소에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의문의 체계와 변동, 품사와 단어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요.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도 초등학교 때 낱말 확장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배운 것입니다. 문장의 짜임, 국어의 규범도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고요.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먼저 배웁니다. 책, 신문, 광고,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유형에 대해서 배운 후에는요.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같은 내용의 신문 기사라도 종이 신문으로 전달할 때와 인터넷 신문으로 전달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체 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체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누구든 자신만의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매체로 인해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와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와, 화법과 작문뿐만 아니라 언어와 매체도 학생들이 배우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겠어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도 이제까지 학생들이 배웠던 문법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1학기 때 배웠던 의문의 변동이나 맞춤법 관련된 부분들이 언어와 매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히라쌤, 언어와 매체에서는 어떤 수행평가를 하는지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특히 매체와 관련된
관련된 수행평가는 엄청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수행평가가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수행평가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수행평가는 테말탐구 보고서 수행평가입니다. 문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새말, 신조어도 문법의 영역에서 재미있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새말의 형성 과정을 분석해보고 새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언어의 특성을 이해해 본 뒤 새말이 언어 문화에 가져온 변화를 고찰하여 한 편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행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영어 단어의 조합과 이를 줄인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일에 자신을 모두 투자하기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지금 세대의 특징이 워라벨이라는 새말에 반영되어 있음을 탐구할 수 있겠죠. 자신의 관심 분야를 매체로 구성하기 수행평가입니다. 먼저 자신이 평소 즐겨 향유하는 매체를 선정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글을 쓴 후 자신의 관심사를 개인 방송으로 제작하기 위한 콘티를 구성하는 수행평가입니다. 평소 유튜브를 자주 보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즐겨보는 채널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평가해 본 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유튜브 영상의 콘티를 제작해 보는 것이죠. 누구나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 딱 어울리는 수행평가죠. 확실히 언어와 매체는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수행평가가 엄청 많네요. 매체 활용에 친숙한 요새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잘 수행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특히 요즘은 매체 자료를 굉장히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수행평가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언어와 매체는 매체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겠네요. 역시 혜원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 걸음 앞서 나가시네요. 맞습니다. 광고기획자, 방송 PD, 유튜버, 신문기자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선택하면 언어와 매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문법 분야는 다른 국어 분야에 비해서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수학 문제처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모호한 것보다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적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법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 마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그 현상이 일어난 과정을 탐구하는데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라면 언어와 매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순댓국을 순대국이라고 하지 않고 순댓국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문법 탐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 친구도 이러한 점에 매력을 느꼈더라고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선배의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언매를 선택했던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국어에서 문법 부분을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풀면서 알고 있으면 빠르고 쉽게 풀리는 문법이 이제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언매를 선택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언어, 즉 문법 부분은 한번 외우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언어는 우리말의 규칙이다 보니까 완전히 맞다,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문제까지 연결돼서 한번 확실히 공부해두면 문제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각각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과목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기준은 과목에 따른 난이도입니다. 어떤 과목이 더 어려운지에 따라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희라쌤,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 어떤 과목을 더 어려워할까요? 아무래도 문법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요. 언어와 매체는 수능 응시 전에 공부해야 할 양이 더 많기도 하고요.
반면에 합법과작문은 문제를 꾸준히 풀면서 감과 요령을 익힌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쉬운 과목을 선택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합법과작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희나쌤, 그러면 난이도 외에 또 고려해야 될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기준은요, 평소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이 부족한가입니다. 우리 국어 모의고사가 80분 동안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달리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보통 합법과작문은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 글을 읽는 내용과 시간이 조금 더 투자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쓴 글과 학생들 간에 진행되는 대화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야 할 내용이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시간도 언어와 매체에 비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특히 언어와 매체는 문법과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놓은 친구들이라면 지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언어와 매체에서 절약한 시간을 문학과 독서를 공부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면 시간 배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미션입니다. 합법과작문과 언어와 매체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과목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선택과목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여 합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해보세요. 와, 두 과목이 가진 장점들이 너무 매력적이라 오히려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더 큰 고민을 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 점이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과목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선택하면 최소 1학기, 최대 1년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죠? 맞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택하면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 과목 나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과목이 바로 여러분들의 원픽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목 선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다니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혜원쌤, 벌써 쌤튜브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하,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야 아쉽지 않게 쌤튜브를 마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무슨 기간이죠? 지금은 여름방학 기간이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름방학에 하면 가장 좋을 것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뭔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다음 편, 여름방학에 읽으면 좋을 책들을 속속 골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서평 작성법까지 알려드리니 마지막 편도 놓치지 마세요.